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안국역 앞, 많은 사람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던 바로 그 시각 헌법재판소, 정부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이 인용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눈물과 한탄, 현장은 공황 상태였다. 행사를 주최한 주최 측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겪는 일이라 흥분 상태가 더해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으로 번져갔다. 일부 시민들은 무대 앞을 장악하고 주최 측을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더 이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헌재로 간다며 경찰과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며 죽어가는 사람들과 부상자가 속출하고 말았다. 또한 경찰 소음관리 차량 스피커가 떨어져 사망한 고 김완식 씨에 대해 책임을 물어 65세 정모 씨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런데 락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0일 얼마나 놀라셨고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억장이 무너졌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겪는 대통령 파면 사태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애국시민들은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며 쓸쓸히 죽어갔고 이후 장례식까지 국민장으로 치렀습니다. 또한 대통령 파면 사태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가셨고,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3월 22일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상황이 돼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보아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탄핵을 반대하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탄핵 사태를 이끌었던 국내 언론들은 제2의 조작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신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박근혜 대통령은 과분한 존재라며 조롱을 하고 있으며 국격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날, 흥분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로 간다며 경찰과 충돌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명의 사망사고 중 고 김완식 씨, 경찰 스피커 차량에 맞아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 65세 정모 씨를 체포해서 구속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정모 씨를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모 씨는 태극기 시민이 아니다라는 루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락TV는 그날 그 현장에 있었고 현장 중계를 하며 많은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인 미수 혐의까지 뒤집었으며
루머까지 돌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집회에 나왔다가 본의 아니게 누명을 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고, 그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 현장의 영상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날의 상황에 대해 보도한 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아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72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용 물건 손상, 폭행치사 혐의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에 보듯이 모든 언론 매체는 65세 정모 씨가 버스로 차벽을 충돌하였고, 그때 마침 스피커가 떨어져 그 밑에 있던 김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모든 언론 매체가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락TV는 이번 탄핵 사태를 주도한 방송 언론에 분노하여 뛰어든 애국방송이며,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 현장 영상과 다각도의 영상을 취합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인터넷에 떠도는 정씨 책임의 영상을 찾아보니 인근 건물에서 어떤 여성이 찍은 영상을 발견하였고, 그 영상의 각도로 보아 인근 건물 8층에서 9층 높이의 건물 안에서 촬영하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과 락TV의 영상을 믹싱한 결과 이 사건 또한 방송 언론의 악랄한 조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 경찰의 정 씨에 대한 구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락TV와 건물 안 영상을 조합한 영상을 시간에 근거하여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시작 시간은 2017년 3월 10일 12시 12분 58초에 시작합니다. 오른쪽에는 이 영상의 전체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 결과가 인용으로 발표되자 공황 상태에 온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로 간다며 경찰 차벽을 허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흥분된 시민들은 이미 이성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락TV의 카메라가 경찰 차벽 앞으로 다가가자 이때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려있던 경찰 버스에 키까지 꽂혀 있어 시민이 시동을 걸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폴리스 라인 벽을 밀어내기 위한 시간은 불과 2분. 2분 사이 총 13회에 걸친 충돌이 일어나며, 이때 단상에서는 공식 사회자가 아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흥분된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폴리스 라인과 차벽 사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 13회에 걸친 충돌이 일어나고, 마지막 13번째 충격을 가하고 흔들다가 끈이 풀려버린 파란 원안의 1번 태극기가 그 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스피커 밑으로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버스에 올라탔던 정모씨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버스에서 내려온 시간은 12시 15분쯤. 이때부터 버스에서 내린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까지도 전북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차량 스피커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적재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발대로 들어온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는 사이 단상에서는 공식 사회자가 아닌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때 폴리스라인과 경찰 버스 사이를 지나가는 락TV의 카메라가 지나갈 때도 스피커는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폴리스라인 앞에 있던 버스 2대가 문이 열려 있고 키가 꽂혀 있었다는 점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속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조작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타임코드를 넣은 시간은 영상 조작으로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북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소음관리 차량 스피커 옆을 통해서 2차 차벽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버스 위와 버스 아래에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동안 스피커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차 차벽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지나갔고 그 뒤에 계신 시민들도 함께 들어오고 있던 찰나 정시가 내리고 11분 16초가 지난 상황에서도 스피커는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현장은 혼란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버스에 올라가기도 하고 도로에서 헌재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찰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자, 지금 경찰 차벽을 뚫고 조금씩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리포터가 안내 멘트를 하고 잠시 후 정시가 내린 지 13분이 지날 쯤 혼란스러운 상황을 멘트하는 최락 리포터의 입 옆으로 향한 카메라가 전북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에 스피커가 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이때 시간은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지 13분 20초가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 스피커가 떨어진 것은 정확히 11분 16초 이후에서 13분 20초 사이 떨어졌지만 확실히 언제 떨어졌는지는 이 영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3분 20초 후 빨간 원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딘가를 향해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부여잡고 호소하는 것을 봐서 13분 20초에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락TV 카메라가 사고가 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앞쪽에 경찰과 시민의 대치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이 차 차벽이었던 앞쪽 차벽 안쪽에서 잠시 촬영을 하고 있는 동안 시민 한 분이 달려와 뒤쪽에서 생긴 상황을 제보를 하여 현장 확인을 하러 돌아섰습니다. 상황 확인을 위해 락TV 카메라가 뒤쪽으로 돌아간 시각은 정확히 12시 30분 58초가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스피커가 떨어진 시간은 버스에 올라탔던 정씨가 내린 지 정확히 13분 20초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구속된 정모 씨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든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탄핵 선고가 있던 그날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우리 태극기 집회의 주최 측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모 씨를 분탕이라는 말로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건물에서 찍었던 저 여자분들의 영상 말고 좀 더 확실한 영상이 없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기국 고공 크레인 카메라였습니다. 탕기국 고공 크레인 카메라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을 높은 곳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탕기국 영상팀에 전화를 했고 정씨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영상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탕기국의 영상과 락TV의 영상을 같은 시간대에 패치를 해서 분석해본 결과 많은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영상의 처음 시간대인 3월 10일 12시 12분 58초로 돌아갑니다. 진입할 숨을 확보하기 위해 정모씨가 버스에 올라탔고 총 13번의 충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경찰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스피커가 떨어질 것을 확인한 경찰들은 뒤로 후퇴를 합니다. 스피커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면 후퇴할 것이 아니라 폴리스 라인과 버스 사이를 통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3번의 강한 충격을 가한 후 틈이 벌어지자 태극기 시민들이 하나둘씩 통로로 들어갑니다. (13분) 후 스피커가 떨어질 곳으로 그곳으로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갑니다. 여러 번의 충격은 있었지만 이때까지도 스피커는 그대로 있었고 바로 이때 정모씨가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버스에서 하차합니다. 이때까지도 경찰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이때 파란 원안에 락TV 카메라가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영상이 시작된 전체 시간과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정씨가 내린 후지만 전북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폴리스라인 앞에 세워져 있던 2대의 버스가 왜 문이 열려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는 경찰 차벽을 충돌 후 도주했다는 정모씨가 그와는 정반대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노란색 원안의 정모씨가 경찰차와 폴리스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파란색 원안의 락TV 카메라는 바로 스피커가 떨어지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의 모습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던 날 공황 상태가 온 많은 시민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는 경찰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가 떨어질 때까지의 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는 정미용 아나운서가 시민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회자나 공식 사회자가 아닌 사람들의 흥분된 멘트도 계속해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날 시민들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대통령 파면 선고 사태로 매우 흥분되어 있고 어떠한 우발적 행동이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점으로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전북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그대로 있었으며 파란 원안의 락TV 카메라가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장에서 도주했다던 정모씨가 폴리스라인 벽과 경찰차 사이에서 다시 태극기 시민들 사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란색 원안의 정모씨가 버스에 올라가려는 듯 보이지만 잠시 후 정모씨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락TV 카메라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지만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던 정씨는 오히려 버스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민을 다칠 것을 우려해 붙잡고 있습니다. 그 후 정씨는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군중들 사이로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때까지도 전북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도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충돌이 있은 후 바로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시민이 사망했다고 보도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 적재함 안으로 들어갔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가 다시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무대 앞쪽에도 많은 시민들이 흥분된 마음을 자제하며 있었고 단상에는 민 사무총장이 무대에 올라오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과 충돌하여 다친 모습도 보입니다. 탕규급 민 사무총장도 흥분된 시민들을 자제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영상에 타임 코드를 적용하고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갔고 파란색 원안의 락TV 카메라가 사고 지점을 벗어난 지점에서 계속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 경찰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가 떨어졌다는 것을 본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경찰 최종 카메라나
본 상황을 촬영을 하고 있던 많은 기자들의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찰의 발표나 언론 보도는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듭니다.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후 1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전북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스피커 차량은 여전히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멘트를 하기 위해 카메라를 잠시 돌린 락TV 카메라에도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그대로 붙어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정모씨가 버스에서 내린지 11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경찰 버스의 스피커는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정씨가 버스에서 내리고 12분이 지나갈 시점에도 스피커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색 원안의 락TV 카메라가 버스와 버스 사이의 통로를 촬영하고 있을 때, 그런데 아쉽게도 크레인 카메라가 줌을 당겨 전북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가 화면 앵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가 크레인 카메라의 앵글에서 벗어난 점은 아쉽지만 떨어진 시점이 정확히 언제 떨어졌는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지 12분이 지나 13분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벗어난 것은 아쉽지만 버스 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뉴스에서 나온 스피커가 떨어지는 장면과 일치시켜봤습니다. 파란 원안에 아주머니의 작은 손짓을 일치시켰고 그 순간 스피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피커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지 13분 20초 후인 12시 26분 20초이며 스피커가 완전히 떨어진 시각은 그로부터 1초 후인 12시 26분 21초였습니다. 이 순간 멘트를 하고 있는 락TV 최락의 카메라에도 스피커가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정확히 말해 스피커는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후 13분 20초 08초에 떨어진 것이며 정씨가 버스를 몰아 차벽을 충돌했을 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씨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가족분들도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씨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이나 또 주변의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참작을 해서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 방해나 경찰 기물 파손 등은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보면 굉장히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구속된 정씨를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초반
스피커가 떨어질 걸 예상했던 경찰이 뒤로 후퇴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버스와 경찰 차벽 사이를 막았더라면 아까운 희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의 후퇴 작전에 의구심을 표한 사람들은 또 있었는데, 인근 주변 건물 안에서 찍던 이 여성분들의 대화 내용에서도 의아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태극기를 든 애국 시민들일 뿐인데 경찰이 초반부터 뒤로 밀리고 있음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의 인물들은 어디서 촬영하고 있었으며 과연 누구일까요? 대화 내용으로 봐서 보수 단체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해본 바 영상 초반 기아자동차 종로 지점 건물 뒷벽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안국역 5번 출구 11층 건물인 스카이빌딩 8층이나 9층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보세요. 방금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노동머리교네. 노동머리교. 우리는 혹시 진정한 애국 시민일지도 모를 정 씨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의 가족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락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번 3.10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페이스북이나 모든 자료에 3.10 사기 탄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 사기 탄핵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5월 9일로 다가온 대선 정국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내야만 하는 그런 길이며 또한 이 승리의 길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부족했지만 오늘 이 방송이 구속된 정모 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락TV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이었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